네, 정치 현안을 쉽게 풀이해보는 신조어의 정치와 놀자 시간입니다. 신지호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와 복귀다 이런 시선도 있지만 사실상 복귀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지 약간 감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. 네, 신선도가 좀 떨어지죠. 왜냐하면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말이에요. 그 2008년 그러니까 18대 총선 때 종로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떨어졌어요. 예.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어딜 갔나? 이번처럼 춘천, 지금은 강진이었잖아요. 그때는 춘천에 어디 산에 가갖고 닭을 키우셨어요. 닭 키우다가 그때 저기 분당에 재보궐선거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천당 밑에 분당 꼽으면 무조건 된다. 뭐 그런 데였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손학규 구원 투수론이 나와서 거기서 급등장을 해갖고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강재섭 대표를 기적적으로 꺾고 복귀를 하게 되는 화려한 복귀를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. 근데 요번에도 보면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뭐 여기 강진이라는 데가 과거에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귀향가 있던 곳 아닙니까? 한 10년 정도. 근데 이제 귀향이라는 건 권력자한테 미운 털이 박혀갖고 쫓겨나는 건데 이분은 자진 직거예요. 근데 그 직거 당시 방금 전에도 나오지만요.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뭐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. 이때부터가요. 진짜 정계 은퇴하려면요. 강진으로 갈 일이 없죠. 본인 저기 서울에 있는 거기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. 뭐하러 이런 유별난 곳에 또 일부러 찾아가서 직거를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계 복귀를 위한 자진 직거.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견뎌요. 정말 그렇게 초라한 집에서 말이에요. 2년 2개월. 그래도 손학규 정도의 내공이 있으니까 이 2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오늘 오후 4시에 그 국회 정론관 거기서 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도 무슨 공자왈 맹자왈 같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게 대선에 나간다겠다는 얘기인가 뭔가 뭐 탈당을 하겠다는 건가 뭐 있겠다는 건가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 국민들이 참 실망할 것 같습니다. 정치인의 언어 요령 딱 두 가지 원칙. 첫 번째는 긴 얘기도 짧게 할 수 있는 능력. 두 번째,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.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전 대표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쉬운 얘기도 참 어렵게 하는 분이다. 누가 교수 출신 아니랄까봐. 왜 저럴까? 이게 항상 늘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명분을 말이에요. 세 판짜기로 놓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이제 타이밍을 정했지만 이것도 실기했다. 왜냐하면요. 세 판을 짜려면요.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이에요. 20대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. 4월 달에. 그때는 강진에서 이렇게 뭐 먼 산만 보고 있다가 그거야말로 세 판 짜기 위한 절호의 4년에 한 번뿐이 안 오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? 거기에 등판을 안 하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세 판짜로 나온다 하니까 그 복귀의 명분과 실제 어떤 그 액션하고 조금 그 불일치하는 점도 있단 말이죠. 그다음에 왜 또 하필 오늘인가 했는데 벌써 이제요. 무슨 저거 문재인 전 대표 북한 인권 결의안 뭐 기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대선 정국이 시작됐잖아요. 또 여권에서 뭐 최순실 게이트 어쩌고 저쩌고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. 이제 자기가 어디 그 등장할 무대 이 타이밍을 찾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정이 작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네. 그 정치인한테는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손학규 전 대표 뒤에 누가 있다고 보이십니까? 아니죠. 손학규 전 대표의 이제 뭐 나이도 거의 이제 70절에 되시고 그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에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을 따르는 현역 의원들 지난번에 어디 그 4.19 거기 그 참배할 때 보니까 그래도 뭐 10수명 이렇게 같이 참배하고 그 사람들인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이제 4시에 복귀 선언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할 것인지. 그렇죠. 그 관심이죠. 아니면 그걸 던져버릴 것인지. 뭐 요거 정도가 이제 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하려는 일을 보면요. 사실 던지는 게 맞습니다. 세 판짜기를 하려면요. 야권 통합을 위해서 무슨 미랄이 되겠다 하려면은 당적을 유지해야 돼요. 정권 교체가 아주 시대의 그 절체절명의 과제고 그걸 위해서 야권이 분열돼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손학규가 복귀해서 뭐 그 미랄이 돼보겠다. 그러면 당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세 판짜기. 이거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를 들면 지금 여권 출신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든가
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도 수시로 만나면서 뭔가 같이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려면 당적을 버리고 뭔가 제3지대 새로운 그거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거죠. 이분이 딱 탈당했을 때 나홀로 탈당이 돼버리면 또 모양새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인은 뭔가 자기가 움직일 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동반자가 이 정도 있어. 약간 그것도 좀 약간 과시해야 될 그런 좀 필요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보여지네요. 조금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손학규 전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만약에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민주를 탈당하지 않겠다,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라거나 아니면은 탈당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니 애매모호한 또 말을 하면 그러면 진짜 유권자들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저도 뭔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그렇죠. 그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손학규 그 대선 지지율이라는 게 그냥 그 5% 미만으로 미미한. 그런데 이제 오늘 공식 선언하면서 좀 뭔가 탄력이 붙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오늘 공식 복귀 선언을 했는데도 탄력이 붙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은 사실상 대선 상품으로서 뭐라 그럴까 복귀 이후에 그런 전혀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좀 센 거를 던져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당적은 갖고 있으면서 뭐 세판짜리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앞뒤가 뭐 잘 선명하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도 그렇고 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야당 의원들 중에는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손학규만한 인물이 없다.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. 이런 그리고 말도 많이 정치부 하잖아요. 오랜 기자 생활한 정치부 기자들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대중적 호소력, 그 국민적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정도 메시지 내놓을 수 있을까 좀. 그것도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가 봐요. 국민적으로. 그러니까.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송민수 전 장관에게 좀 힘을 보태주는 말을 했습니다.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? 이거는요, 본인 그 논리적인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국정원장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말이에요. 싱가폴 쪽지, 북에서 왔다라고 보여주는 싱가폴 쪽지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. 이거 김만복 전 원장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NCND를 했잖아요.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 쪽지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설령 그 오리지널 쪽지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이었고 요번에 그 송민순 전 장관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김만복 씨가 원장을 하고 있을 당시의 국정원 아닙니까? 그럼 그것과 관련된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쪽지 원본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만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 쪽지와 관련된 그 당시 김만복 국정원의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이렇게 들춰보지 않고 어제 나와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그 국정원에서는 그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국정원이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? 가능합니까? 이게 이제 국가 기밀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 또 뭐 그 국정원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것도 뭐 한 30년이 지나야지 뭐 비밀 해제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 기록물 관리 그것도 관련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따져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야당에서 지금 이 문재인 대표 쪽에서 대응을 참으로 못하고 있다. 이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우병우 무슨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, 지금 최순실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, 야당 쪽 사람들 있잖아요. 특별한 뭐 전략기획통이 아닌 사람들도요. 우리는 이거 한마디로 놓았다 이거예요. 큰 거 잡았다.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되면 장기화 될수록 우리들에게는 유리하다. 이런 얘기를 그냥 사석에서 편안하게 하거든요.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도 그때 어떻게 손을 봤으면 했더니 이게 계속 지금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할까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냥 의혹이 증폭되어 가는 최순실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이 지금 주장하는 게요
악귀가 안 맞아요. 왜?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. 기억이 잘 안 난다. 근데 새누리당이 꼭 대선 때만 되면은 색깔론으로 이게 재미 좀 보려고 그런다.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, 요번에는. 그냥 안 넘어간다. 아니,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칩니까? 이게 악귀가 안 맞잖아요. 분명히 이런 건데, 우리가 알고 있는, 그 다음에요. 그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관계자가. 적어도 문재인, 김만복, 그렇죠. 백종천, 이재정, 송민순. 네. 네. 그러면 많아요. 예. 혼자서 뭐 이렇게 뭐 한 거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만 관계자가 그 정도 있으면요. 모여서 다 얘기해 보면요.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이놈의 색깔로는 요번에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.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차라리 말이에요. 그때는 정말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왔고 뭔가 남북 관계가 잘 될 것 같아갖고 그런 미련과 뭐 때문에 사실 그런 판단을 했다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잘못된 거다 하고 차라리 참회록을 써버리는 게 이 위기 관리를 하면서 극복하는 거지. 기억도 안 난다면서 상대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신재호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